안녕하세요. 우작가입니다. 제가 Q&A 촬영이 늦어졌는데요. 병원 퇴원을 했지만 매일같이 아침 8시 반까지 언어치료를 배우러 통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루하루가 피로하기도 했고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솔직하면서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바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롤로님, 다 낫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또 신체의 저하된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왼쪽 머리뼈 수술은 잘 되었어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 뒤쪽에 땜빵 난 부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평생 땜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현재 왼쪽 관자놀이 보이시나요? 관자놀이에 뼈 3cm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자놀이 뼈 3cm는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조금 안 좋은 점은 제가 뭐 먹을 때 아니면은 대화를 나눌 때요, 말을 할 때 여기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고요. 이 진통제도 받았습니다. 하루에 3개까지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딱 한 번만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아프지만 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아픔이 와도 약으로만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문님, 입맛은 돌아왔나요? 제가 후각상실이어서 여전히 맛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맛을 느끼는 게 매운 맛입니다. 그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냄새를, 매운 거는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자극이, 입에 자극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나 봐요. 왜냐면 지금 다 느끼하게 느껴져요. 매운 게 아니면 다 느끼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제가 건강하려고 먹는 고기나 아니면 삼계탕, 누룽지 이런 게 다 저는 지금 느끼하게 느껴져요. 후각에 대한 손상으로 맛을 느끼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맛들 중에 그나마 느껴지는 게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마라탕, 마라샹궈, 또 탄탄면 요런 게 지금 맛있게 느껴집니다. JL8J님, 영상에서 춤추시는 거 보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전에 따로 춤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춤은 배운 적 전혀 없고요. 오히려 못 추니까요. 더 귀엽다고 많이 하시던데요. 네. 저는 막춤을 추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티라미슈 케이크도 제가 엄마 아빠 춰보라고 했는데요. 역시 못 추니까, 특히 아빠가 춤을 못 추니까 너무 귀여웠어. 춤 못 춰도 그냥 추세요. 연두님, 여자가 삭발해서 예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이쁘세요. 미인이세요. 진심.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요. 요즘에 맨날 이렇게 모자 벗고 다녀요. 그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머리를 다친 분뿐만 아니라 암을 겪으시는 분들도요. 맨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 날이 덥잖아요.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모자 벗고 다니고 싶은데 용기가 잘 나지 않는다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모자도 벗어주시면은 저도 용기를 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머리에 흉터가 있는 분들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래서 맨날 가발, 모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짧다고 해서 흉터 좀 있고 저처럼 땜빵, 머리카락 땜빵 좀 났다고 해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고자 제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자 요즘에 모자를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VW9HM님,
머리 부딪히시면 안 된다고 하시니 침대에 안전바 같은 안정장치도 고려하셨으면 해요. 네, 지금 제 침대에 안전바 같은 안정장치 항상 착용하고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에게 춤도 추고 애교도 부리고 하실 수 있는지, 어릴 때 부모님과의 추억 중에 어떤 게 가장 지금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엄마나 아빠가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학원을 다니라고 한 적도 없어서요. 심지어 중학생 때 제가 수학을 배우고 싶어서 제가 학원을 알아보고 찾아갔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뭔가를 압박하기보다는 항상 기분이 어땠는지 많이 물어봤어요. 오늘 즐거운지, 아니면 은빈이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화나는 일 있었어? 같이 썰매 타러 갈까? 마침 비가 오는데, 마침 눈이 오는데, 이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그 동네에서도 썰매를 막 태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절대 화를 내거나 뭔가 좀 기분이 걱정되는 티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경직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부모님께서는 늘 웃으면서 또는 따뜻한 그런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모님에게 제가 우울한 날 또는 몸이 아픈 날, 걱정되는 날에도 역시 다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크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맨날 압박하기보다, 공부하라고 하기보다 제 마음이 어떤지, 오늘 뭐 하고 놀고 싶은지 물었기 때문에 지금의 밝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궁금한 걸로 앞으로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친 날에도 제가 강연하는 사람, 강사였는데요. 여전히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딱 한 명과 저희 수업을 몇 개월씩이나 들었던 그 한 명과 매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여전히 즐겁고요. 재밌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IMDD718님, 팬미팅이나 토크쇼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은빈님 다시 뵙고 싶어요. 저를 배웠던 분인가요? 저 팬미팅, 토크쇼 너무 하고 싶고요. 한 명만 오더라도요. 저의 팬이 한 명이더라도 저는 꼭 할 겁니다. 너무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다쳤을 때, 그리고 수술 전부터 머리가 반은 찌그러진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실 두려웠지만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게 바로 구독자님들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인김님, 슬리퍼에 올라타 정말 생생하고 신박한 표현입니다. 시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지요? 네, 저 오늘도 실수한 건 뭐냐면요. 그 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저기 뭐지? 컨센트 쪽에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렇게 닦으려고 해서 제가 가면 조심해! 이랬어요. 근데 그게 감전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배웠습니다. 도윤님, 제 동생도 머리를 다쳐서 한쪽이 함몰되고 아직도 의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요. 제 동생에게도 응원해주세요. 제가 다친 뒤로, 특히 머리를 다친 뒤로요, 이렇게 저처럼 머리 다친 다른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매번 기도하고요. 눈물도 너무 많이 흘렀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진심이에요. 정말 도윤님의 동생분도 꼭 회복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서윤님,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자존감 낮은 제가 우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가
저에게 따뜻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도 정말 너무 뿌듯한데요.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머리뼈가 없는 모습을 처음에 공개할 때 정말 자신감이 없었지만 한편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바로 한국 최초의 머리뼈가 없는 모습을 공개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처럼 머리를 다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서연 님도 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하로 두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지상으로 몰아붙이다가 아니라 지상으로 받쳐줍시다. 알겠죠? 그리고 구썸님,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네, 저도 물론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특히 머리 반쪽이 없는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심지어 막 꿀꺽꿀꺽 침을 삼킬 때마다 여기가 둥둥 막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과연 다 나을 수는 있을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머리도 아픈데 나 수술은 잘 될까? 평생 이렇게 머리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요.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죽다 살아난 게 어디냐? 이거사, 쫄지 마라. 너는 너일 뿐이야. 그리고 오히려 신기하지 않냐? 어디서 이런 걸 보겠냐? 본 적 있어? 있어? 근데 진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살면서 어떻게 또 이런 걸 보겠어. 나는 또 나일 뿐이니까.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두려운 마음을 빠르게 쳐내릴 수 있었습니다. 쳐내릴 수 있다? 또 이 표현 아닌 것 같아. 두려웠던 마음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댓글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언어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정말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통원을 병원에 하면서요. 제가 그래도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아픈 순간도 조금 한 번씩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요. 시골에서 지내시던 엄마 아빠가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저랑 남편이 살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갑자기 이제 대리일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또 남편은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정말 청소, 빨래, 설거지, 또 저의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 또 저의 언어 치료를 극복할 수 있게 맨날 질문해주고 글을 쓰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단어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친 이후에 물론 힘든 시기도 있지만요. 이렇게 다쳤던 것 덕분에 엄마 아빠랑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다시 살 일은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저의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많이 지금 저보다 더 아프신 분들이더라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늘 하나 바라볼 때도요. 우리 나무나 풀잎, 벌레를 볼 때도요. 그냥 빈 마음으로, 텅텅 빈 마음으로 보지 말고요. 하늘이 어떤지,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벌레가 나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는지, 우리 하나하나 매번 깨달음, 소소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음 기회에 또 Q&A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전 내일도 언어 치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